3번부터 표시하는 것들은 기존 방식하고 똑같이 노란색과 녹색 위주로 표시하는 걸로 중심 내용 그리고 문법에 관련된 것들 시작해볼게.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새로운 사업 모델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뭐 사업을 할 건 아니고 여기서의 핵심적인 것들은 뭐라고 좀 볼 수 있냐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나오거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사업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만 보면 무리 없이 좀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좀 얻으면 좋을까? 그 내용이지. 새로운 사업 모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be likely to니까 뭐뭐일 것 같다. most가 붙었으니까 가장 뭐뭐일 것 같습니다. 가장 be found, 발견될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unusual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색다른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색다른 장소에서 발견이 될 것 같아. 또 누구에 의해서? 색다른 용의자들에 의해서.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서스펙트가 원래 용의자거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적인 것이 나오기 전에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은데, 이게 용의자잖아. 그럼 여기에서 용의자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오른쪽에 그 단어를 봐봐.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심스러운 사람, 주요 인물 이렇게 나와 있지. 둘 다 아니야. 그건 일반적인 단어 뜻이고 원래 단어 하나 써놨어. 서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용의자라고 하는 거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돼.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확하게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은 범인이겠지. 그런데 사실은 나한테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럼 얘도 범인일 수 있고 얘도 범인일 수 있고 얘도 줄 수 있고 얘도 줄 수 있고. 그러니까 서스펙트라고 하는 거는 아이디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쓴 거야. 아이디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럼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냥 사람으로 해석할 거야. 사람으로. 해석은 그냥 사람으로 할 건데 의미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색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업 모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발견될 것 같다라는 부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기존에 원래 했던 방식으로 하다 보면 새로운 게 안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The best ideas, 최고의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 gray areas라고 하는 회색 지대에 존재하게 된대. 이건 좀 이따 좀 설명할게. 회색 지대라고 하는 회색 영역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silos. 실로는 외울 단어는 아니야. 독립적인 부서라고 밑에 주석이 달려 있어.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일하는 곳 또는 discipline. 얘는 지문에 좀 많이 나오지. 교육적인 분야에서 학문이라는 의미로도 쓰이고 지식 분야라는 의미로도 쓰여. 이건 빈도가 좀 높은 단어야. 여러 지식 분야나 또는 sector. sector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영역이지. 여러 영역들 사이에 회색 지역에서 발견이 된대. 그러니까 지금 회색 지역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독립적으로 명확하게 일을 하는 곳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좀 불명확한 곳, 좀 애매한 곳, 경계에서 벗어난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아이디어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레이라고 하는 색깔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어. 얘는 아주 명확해. 근데 그 가운데가 회색이야. 얘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좀 중간에 어정쩡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면 이 gray area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여. 회색 지대라고 해서 gray zone 또는 gray area라고 하는 건데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중간지대. 요거를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도 똑같은 거야.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야. 어떤 위치에 지금 속해 있지도 않아. 그 중간 정도. 요거 우리가 회색지대라고 하는 거. 다시 돌아가 볼게. 그럼 이러한 명확한 부분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어떤 학문 분야에 있고 어떤 영역에 있고 독립된 한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이디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회색지대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get out, 벗어나야 되는 거네. It is essential, 필수적인 것은 to get out, 밖으로 나가는 거야. more는 여기서 부사로 더 많이. 지금 내가 있는 여기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 영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야 된다라고. Stop going. 그래서 뒤에 멈추래. 뒤에 멈추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아이디어를 얻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지. Going to all the usual trade shows라고 하는 무역에 관련되어서 뭔가를 보여주는 곳이 있네. 무역 박람회라고 볼게. 일반적인 모든 무역 박람회에 가는 거 이거 이제 하지 마. 거기 가봐야 원래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특정한 분야나 영역과 독립적인 부서 여기랑 마찬가지인 거야.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곳에서 여러분은 단지 듣게 될 거야. The same ideas. 똑같은 아이디어만 들을 수밖에 없어.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거든. 뭐로부터? 같은 industry participant라고 하는 여기에 industry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산업이라고 보통 외우는데 우리가 독해를 많이 하다 보면 업계라는 말을 많이 써. 업계. 보통 어른들이 좀 많이 쓰는 건데 내가 활동하는 영역이라는 의미야. 그걸 업계라는 말을 쓴다. 만약에 가구 박람회 이런 데를 갔어. 그럼 누가 가겠어? 가구에서 가구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가겠지. 새로운 가구가 있나? 거기 가봐야 똑같은 가구를 연구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 Year after year. 매년 같은 업계의 그 참가자들로부터 똑같은 아이디어만 얻으니까 여기 이제 가지 마. 새로운 데 가야지. 회색지대로 가야지. 여기. 뒤로 가고. 주황색으로 된 것들은 굳이 표시할 건 없어. 주황색은 어휘로서 좀 표시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휘로 표시할 게 너무 많아서 중간에 포기했어. 내용들은 이제 어휘는 사실은 모든 어휘를 우리가 다 봐야 되는 것들이지. 그럼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냐면 이거 하라고. Start. 시작하래. Hang out. 행아웃은 보통 친구들 사이에 행아웃은 서로 어울리는 거야. 어울려 노는 거야. 그래서 행아웃은 많은 시간을 보내다가 원래는 행아웃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hangout at 이라고 하는 것까지 가서 자주 가다. 자주 가는 거니까 거기서 시간 많이 보내 라는 걸로. at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경계잖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엣지야. 그러면 이 영역에서 벗어나서 다른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엣지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영역과의 경계가 될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여기를 경계라고 좀 해석을 할 거야. 이제 시작하십시오. 경계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걸 시작하십시오. 경계로 자주 좀 가십시오. 그리고 콤마 ing니까 분사 구문이 되고 있고 우리가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정도로 보겠지. 그리고 이런 행사에 가십시오. 어떤 행사? gather, 모으는 행사. 그럼 얘는 좋은 거니까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는 곳이어야만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unusual suspect라는 말을 썼지. 색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행사로 가라고. unusual이니까 나랑 영역이 다른, 나는 가구에 관심이 있지만 뭔가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로 가라고. 업계와 영역에, 어떤 업계와 영역에 색다른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행사로 가라고. 그런데 이러한 업계와 이러한 영역들은 여러분이 would not normally, 일반적으로는 interact with,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그러한 업계나 영역이 될 거야. interact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작용하는 거, 그래서 상호작용하다 또는 교류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일반적으로는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 미술하는 사람하고 교류는 잘 안 하겠지. 그래도 그런 다른 업계와 교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업계와 영역의 사람들을 좀 만나보라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이 아마도 뭔가 새로운 것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색다른 것.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아마도 collide with. collide가 원래는 충돌하다야. 부딪히는 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사람을 우연히 만나다라는 의미로도 쓰여. 그래서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 이런 사람을 우연히 만날 수도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어야겠네. 뭔가 색다른 사람이어야겠네. 그래서 뒤를 보니까 is in a completely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지.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뭘 하고 있는데. 하지만 trying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비동사가 한번 쓰여야 되는데 안 쓴 거야. 여기에 is trying인데 is를 뺀 거다. 진행형으로 trying을 써준 거. 그럼 이 사람이 뭘 하냐면 is trying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있는 사람일 거야. 그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이네. 이거 노란색 책. 이거 잘못된 거야. 테스트 2야. 테스트 51페이지. So trying something, 뭔가를 시도하는 일치관 뒤에 대. 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지금 해석하는 걸 보면 그냥 차근차근 하나씩 넘어가면 된다. 이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일 거고, 그럼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spark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유발하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야. 야기시키다 정도로 보면 돼. cause 정도. 완전히 새로운 사업 모델의 방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좀 볼 건, 그럼 여기에 trying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trying만 쓰는 게 맞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tries라고 쓰면 틀릴까? 라는 거지. 틀리지 않겠지?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trying은 진행의 의미로서 써준 거고, tries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된다면 얘도 문맥상 틀리지는 않은 부분이야.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겠다. 왜냐하면 is라는 것과 뒤에 tries라고 하는 것이 병렬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진행의 의미로서 표현을 좀 해준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부분 8번. 도둑이다. 아닌데. 저거 주황색인데. 저 가져가세요. 8번에 나와 있는 건 여기 is 정도만. 뭐뭐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사업 혁신 활동들 중에 하나. 사업을 혁신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뭘까? 그럼 앞에 나와 있었던 이거 하면 되지 뭐. To get out of more. 밖으로 더 나가면 되겠고, 지금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고 그레이 영역으로 가야겠고, 그리고 엣지라고 하는 것에서 시간 많이 보내면 되는 거. 이것들을 지금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 것들이야. 원어브니까 단수로 썼고, 그거는 take the organization, 조직을 out, take out, 밖으로 데려가는 거야. 어디로 데려갈 거야? 경계로 데려갈 거야. 뒤에 뭐 하기 위해서? 탐색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식과 그리고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출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경계로 데려가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can trigger, 야기시킬 수 있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는 51페이지. That would not have come. 아마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 여기에 come이라고 하는 거는 나타나다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왔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나타난 걸로. 아마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 뭘 통해서는? interacting with, 교류하는 걸 통해서는. 단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걸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그러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자, 내용상으로는 그냥 새로운 것들을 자꾸 접해라 라고 하는 거였고, 두 가지를 잠깐 좀 보고 가자. 이게 글을 읽는 사람에게 만약에 쓴다면
여기서 one of 나오고 뒤에 is라고 한다면 혁신적인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활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계로 가는 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당신이 지금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이 경계로 가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은 뭘 썼냐면 갑자기 organization이라는 요 말을 써놨어. 조직이라는 말을 썼거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거는 누가 만들 거냐면 평범한 일반적인 그 기업의 직원이 사업 모델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 임원 정도가 되는 사람이 사업 모델을 하나 만들고 우리가 이런 모델이 있으니까 아랫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제 하려고 하니까 한번 연구해봐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이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쓴 거는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겠지. 그래서 당신이 데리고 있는 그 조직을 뒤에 나와 있는 경계로 자꾸 데려가라. 그 경계라고 하는 뭔가 그 중간 지역과 같은 경계에 있는 많은 지식과 경험들을 경험하게끔 노출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된 거야. 갑자기 조직이 나온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마도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뒤로 오면 조동사 다음에 have pp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놨어.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썼을 때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얘는 과거의 추측이야. 이게 과거의 추측이거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는 건가 봤더니만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는 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자꾸 경계로 가. 지금은 못하고 있거든? 여기 가면은 새로운 지식하고 경험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이거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 그런데 왜 would have pp를 썼냐는 거야. 뭔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would not come을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건 너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야기시킬 수 있을 거야. 이게 좀 더 맞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의도한 거는 이것도 맞아. 그럼 이거는 왜 맞는 거야? 과거 시간이 아닌데. 이 사람이 의도한 건 이런 거야. 예전에 평범한 사람들과 교류를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게 있었지. 지금 그러한 아이디어를 지금 경계에 가서 새로운 정보랑 지식을 얻게 되면 그때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교류했던 그 방식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얻을 수 있어. 이런 의미야. 예전에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아마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겠지만 그러한 아이디어를 이제는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would have pp를 쓴 거야. 이건 둘 다 가능한 거다. 이 사람이 표현하는 의도가 좀 다른 거야. 의도 자체가. 밑에 나와 있는 걸로 쓰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 평범한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고 would have pp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나타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아이디어가 이제는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법적으로 왜 이걸 써야 되느냐? 꼭 이걸 써야 되느냐? 아니고 괜찮다라는 거야. 이 정도까지. 끝났네? 4번 갑시다. 3번에 나와 있는 거는 새로운 것들에서 경험을 좀 쌓아라 라고 하는 것들. 파트 3로 나와 있는 그 테스트 편이 조금 어렵다라고 했지. 이제 4번부터 조금 어려워질 거야. 이건 조금 천천히 간다. 앞에보다는. 학술적인 글쓰기. 소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부터 잠깐 좀 볼 거는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면 일기 쓰는 것들, 소설 쓰는 거, 시를 쓰는 거, 간단하게 이야기 쓰는 거. 이게 다 글쓰기인데 여기는 학술적인 거야. 학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연구에 대한 결과를 글로 표현한 거야. 연구 결과를 쓰는 거다. 연구 결과. 그렇게 이해하고 봐야 돼.
학문적인 글쓰기, 학술적인 글쓰기에서 it은 가주어로 쓰여 있고 뒤쪽에 나와 있는 여기 대절이 진주어야.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접속사 대세소였어. It is extremely important. 매우 중요하대. 뭐가 매우 중요한가 봤더니만 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대. strike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치다인데 때리다 치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뭔가를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just the right tone이라고 하는 올바른 어조, 톤이라고 하는 거, 말의 어떤 뉘앙스라고 하는 이 어조를 취하는 것. 사람들이 알맞은 올바른 어조를 취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 학문적인 글을 쓴다라고 했을 때 학문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연구 결과를 쓴다라고 했지. 그럼 내가 어떤 연구를 했어. 이번에 연구를 했는데 결과가 내 생각에 너무 잘 나왔어.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엄청나게 굉장히 훌륭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글을 읽는 사람이 약간 좀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 그러니까 말의 뉘앙스를 조금 좀 객관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뒤에서 그 얘기를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걸 한다.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too assertive, 너무 assertive, 확신에 차 있어. 뭐 할 때? when interpret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얘가 설명하다라는 의미도 쓰여. 단순하게 설명하다. 자신들만의 어떤 연구 결과를 설명할 때 너무 확신에 차 있어. 분명히 100%야 이건.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이 글 쓰는 사람들은 뭐라고 보여질 수 있냐면 너무 거만해. 너무 오만하게 보여줄 수 있어. 그런데 반대 상황도 좀 있지 않겠어? 그래서 반대 상황을 설명해. 하지만 not being assertive enough, 충분히 확신에 차 있지 않은 것은 does not help,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 어디에? 마케팅이라고 하는 홍보야. 뭐의 홍보? 연구의 홍보에 영향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니 이걸 사람들이 믿게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뭐 이렇게 뒤로 빠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애매하게 쓰면 안 돼. 어조를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거야. 올바른 어조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올바른 어조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뒤로 나오겠지. 테스트편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도 수업 준비하는데 지문 하나에 최소 30분, 길게 1시간 정도 걸려. 단순하게 이제 문제풀이랑은 좀 별개이기 때문에 백과사전 뒤지고 영영사전 뒤지고 논문도 막 뒤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요만큼 알게 돼. 요만큼. 요만큼 하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런데 앞에 이러한 글을 쓸 때 모든 사람이 다 어설프게 쓰진 않을 거야. 이게 글 많이 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잘 쓰겠지. 그러니까 젊은 초보인 글 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필자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이 will need some guidance. 어느 정도의 안내 지침,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거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니 이 사람들이 글을 못 쓰는 건 아니야. 뭔가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는 뭔가 이게 좀 잘못된 거야. So selecting the right value level for their message라고 하는 자신들의 메시지에 대한 자신들의 어떤 연구 결과를 전달하는 그 말, 그 메시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 수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기가 말이 조금 어색하게 들리지.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요 표현하고 비슷한 게 어떤 거냐면 right 여기 들어가겠네. right tone. 요 말이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면 조금 낫겠지.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right tone이 들어가면 좀 나을 것 같아. 원래는. 근데 요거는 이제 뭘로 바꿨냐면 value level이라는 말로 바꿨어. 그럼 이거는 이 무슨 의미 때문에 이걸 썼을까?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해설지에는 뭐라 나와 있냐면 의미 수준이라 나와 있어. 의미 수준. 근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 이 말의 의미는 이건 거야. 내가 연구를 했고 내 연구 결과를 이제 너희한테 발표를 할 건데 그러면 그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정하겠지. 나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그런데 그 가치가 너무 높으면 오만할 거고 너무 낮으면 설득력이 없을 거고.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연구 결과의 메시지에
가치 수준을 정하는 게 맞아, 이건. 그냥 가치 수준으로 해도 괜찮아. 해설할 때 value라고 하는 말은 나의 연구 결과에 대한 가치를 어느 수준으로 맞출 거냐라는 거야. 그 말의 의미에서 value level이라는 말을 쓴 거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 고3이 눈이 그렇게 허리멍텅하게 떠 있으면 안 돼. They must. 그래서 이 사람들은 must be taught. 배워야 돼. teach라고 하는 단어에 비동사 PP, 목적어를 2개 가지는데 하나는 없어. 뭘 배워야 되냐면 how to move.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순조롭게 이동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또 맥락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 그럼 이동을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뒤를 보면 돼. 이동을 하려면 시작과 끝이 있겠지. from to가 나온 거야. 주관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것으로 이동하는 거를 배워야 된대. 그런데 뒤에 말이 붙었지? meaning making이라고 하는 거. 의미를 만드는 것이래. 의미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메시지와 나의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 정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관적인 의미 부여와 주관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에서 객관적인 의미를 만드는 것으로 순조롭게 잘 맥락상 적절한 방식으로 이동을 해야 돼. 어디에서? In both spoken, written text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와 글로 표현된 텍스트의 모두에서 연구 결과를 사람이 말로 전달할 수도 있을 거고 글로 전달할 수도 있을 건데 거기에서 너무 주관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서 이제는 좀 객관적인 걸로 좀 바꿔야겠지. 이게 왜 주관적인 거야? 이 사람들은 초보거든. 아직 자기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자만하고 있어. 너무 주관적인 거에서 이제 좀 객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좀 이동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는 뒤에 거로 하면 돼. 한 번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여러 번 봐야 돼. 그럼 연구한 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글을 썼을 때 이제 그 글을 가지고 누군가가 편집을 해서 출판물로 만들겠지. 그럼 출판물로 만들 때 언어에 대해서 편집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좀 뭔가 이제 수정하는,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들도 역할이 좀 중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must be trained. 훈련을 받아야 돼. train이라는 단어는 목적어를 쓰고 뒤에 투동사 원형. 누군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됐지. C라는 단어는 C, A, 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구조가 된 것.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modal verbs. 이게 조동사야. 우리가 문법적으로 알고 있는 그 조동사 맞아. 뒤에 adverbs라고 하는 것은 부사야. 문법 용어가 나온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조동사와 여기가 조금 어려워. 조동사와 부사라고 하는 것을 뒤에 것으로 여길 수 있게끔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럼 조동사하고 부사를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문법적인 실현으로. realization이 실현이야. realization이 뭔가를 깨달은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현시킨 거야. 실제적인 걸로 만들었어. 그럼 뭘 실현시킨 거야? 뒤에 거를 실현시킨 거야. 그게 뭔데? 여기가 좀 어려워. interpersonal meaning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있는 그대로 오면 상호 간에 사람들 사이에, 대인 간에 사람들 사이에 의미, 잠재력 이렇게 돼 있어. 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보면 된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또는 글로 뭔가를 썼을 때 그 어휘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는 화자에서 듣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전달이 되겠지. 그런데 그게 단편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도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누군가에게 내가 뭐 물 마시고 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물을 마시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잠이 좀 덜 깬 것 같고 수업에 집중을 못하니까 잠 좀 깨고 와라는 거잖아. 그런 의미가 전달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potential이라고 하는 거는 잠재력이라는 건데 여기서 의미는 숨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해설할 때는 숨은 의미야.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면 돼. 어휘가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될 때 숨기고 있는 의미라고 보면 돼.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될 때 숨겨진 의미. 그거를 interpersonal meaning potential이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해석은 그냥 있는 그대로 간다. 상호간, 대인간 의미의 잠재성. 이렇게 가겠지만 의미는 그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앞에 내용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지. 중심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 사람들이 학술적인 글을 쓸 때 올바른 어조를 취해야 된다라고 했지. 그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고 조동사 must를 써서 좀 약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라고 may라는 걸 쓸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must를 쓰는 것과 may라고 하는 것은 전달됐을 때 그 단어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potential, 잠재적인 의미가 있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강하게 얘기하느냐 또는 약하게 좀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interpersonal meaning potential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자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 안에. 이 어휘가 잠재적으로 숨어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는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이 interpersonal meaning potential이라는 것 때문에 선생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많이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찾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상한 한문이랑 막 섞여있는 홍콩에 누군가 그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었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거기 한 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요게 화자의 태도를 전달해준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들이야. 앞에 나와 있는 것하고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보면 계속 갈게. 그러면 조동사라고 하는 것과 부사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이러한 어휘가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문법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겉으로 드러내서 실현시킨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글 쓰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러한 것은 can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to shape the text, 그 글을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 글이라고 하는 것은 쭉 쓸 때 어떤 부분은 좀 강하게 must를 딱 박아놓고 어떤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may를 박아놓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동사랑 부사를 잘 체계적으로 맞게끔 쓴다는 거야. 잘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be u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법이 좀 체크되어 있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걸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부연 설명하면 가끔은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야. 즉, 그 글을 조금 더 완전하게 채색을 하면서, 이건 약간 비유적으로 썼어. 그림을 그리는 거와 같이 컬러이라고 하는 것이 채색하다 또는 꾸미다 라는 의미로도 쓰인다. 완전히 그것을 꾸미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그냥 단지 터칭, 그냥 터치만 하는 거야. 뭘 가지고 뒤에 나와 있는 건드리기만 하는 거야. 페인트브러쉬라고 하는 붓을 가지고. 붓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툭 건드린다는 의미야. 뭘로? probability라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뭐 가능성, 아마도 이런 의미였을 때 우리가 probable이라는 단어 쓰지, 이걸 개연성이라고 하거든. 개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관련이 있는 정도라는 거야. 그걸 개연성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마 뭐뭐일 것 같아. 가능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개연성이라고 하는 붓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건드리면서, 그래서 원래 이 지문의 문제는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거에서 여기를 밑줄로 이렇게 쳐 있었어. 이 말의 의미는 앞의 내용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강한 거고 이건 좀 약한 거지. 그럼 앞쪽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too assertive, 요게 첫 번째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완전히 그 꾸미는 거.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요 두 가지를 뒤에서 언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학술적 글을 쓸 때에는 어조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사용을 좀 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조동사랑 부사라고 하는 것을 좀 쓸 수 있겠다라는 것.
그 정도가 이 글의 마지막까지 되겠네. 뒤로 갑시다. 5번. 새로운 우리가 수능을 볼 때는 분명히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런 지문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일까? 지금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서 다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글의 구성이라던가 아니면 뭐 회색 지대, 뭐 이게 뭐야? 나중에 또 나올 수도 있어. 중간 지역이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시험하고 내신하고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아, 글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여기에서 중심 내용을 잡고 이렇게 가는구나. 부연 설명들이 뭐가 나오는구나. 이런 걸 좀 봐야 돼. 여기도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자녀의 인격 형성이 소재야. 교육에 관련된 거고 인격을 형성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냐? 부모겠지 당연히. 그리고 자녀들 바로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아니면 교육시설에 있는 어떤 교사들 이런 사람일 건데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조금 어렵다. 불행히도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하는 compartment라고 하는 것이 부분 구획이라는 거야. 전체가 이렇게 있을 때 나누는 거. 이게 compartmentalization이라고 하는 구획화. 단어는 밑에 다 나와 있어. 뭐의 구획화냐면 post-industrial. post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우표가 아니라 나중에, 이후에라는 거. 그래서 너희가 사전이나 이런 그러니까 단어를 볼 때 post가 붙으면 후기라는 말을 쓰면 돼. 후기, 나중이라는 말이야. 이거는 산업이잖아. 무슨 뭐야? 후기 산업이 되겠지. society니까 후기 산업 사회가 되겠지. 후기 산업 사회의 구획화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해석하고 여기 다시 좀 설명할게. has tempt. tempt라고 하는 단어가 유혹하다라는 것도 있고 뭔가 부추기다라는 의미도 있어. 유혹하고 부추겼어. 누구를? 많은 우리를 뭐 하도록? 생각하도록. 뭐라고 생각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are similarly 마찬가지로 compartmentalized라고 하는 구획화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separated야. 결국 구획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고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또는 isolated 이런 말들이 들 수 있겠지. 이렇게 믿도록 만들었대. 후기산업이다라고 하는 이 후기산업사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는 후기산업사회라고 했지만 해석을 봐봐. 후기산업사회라고 안 나와 있어. 탈공업사회라고 나와 있지? 그치?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이게 왜 탈공업사회가 되냐면 이거 한번 봅시다. 탈공업화라고 하는 걸로 이 탈공업화라는 말이 쓰여진 이유가 있어. 후기산업사회가 맞는데 이걸 탈공업화라고도 이름을 붙이기도 해. 이유는 20세기 후반에 선진국들에서 나타난 현상이 되겠는데 과거에는 공업 중심이야. 뭔가를 막 생산하고 제조하는 위주여서 이 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지식 정보 기반의 한 서비스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변화를 이루었어. 이거를 탈공업, 이전의 공업 중심에서 벗어났다라고 보는 거야. 시대별로 중심이 되는 산업에 의해서 사회 특징을 언급한다라고 한다면 산업혁명 이후는 공업화 사회 또는 산업사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기존 산업사회의 성격을 벗어버리고 다른 차원의 산업, 즉 서비스업이 중심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탈공업, 탈산업, 산업 이후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탈공업이나 산업 이후, 후기 산업에 다 마찬가지야. 같은 말이 된다. 이런 의미로 앞에 나와 있는 요 말을 썼는데 그러면 후기 산업이나 탈산업이다라고 하는 탈공업이다라고 하는 이것의 특징은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겠고 지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봤을 때에는 이것의 특징이 이 사회의 특징은 뭔가를 구분 짓는다는 거야. 그냥 끊어서 구분 지었고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식도 우리의 마음도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 정도까지야.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럼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2번, 3번을 얘기하니까 같은 맥락 안에서 들어가겠지. 만약 우리가 원하면 전달하고 싶을 때
some knowledge,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we offer our children facts. offer이라는 단어가 목적어를 두 개 써.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뭐뭐를, 사실을 제공만 해주면 돼. 목적어 두 개야. 해석 문제 한다 이건. 3번, 만약 우리가 want to teach, 가르치고 싶어. loving, 사랑하는 거를 가르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I love you라고 말해주면 돼. 아니면 껴안아주면 돼. 해석 어렵지 않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왜 1번 다음에 2, 3번이 나왔냐는 거고 2, 3번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자녀에 대한 교육을 언급할 건데 자녀들에게 뭔가 지식을 알려주고 싶어? 그럼 지식을 주면 돼. 감정적인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려주고 싶어? 그럼 감정을 주면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지식과 감정이 구분되어 있는 거야. 구획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구획이.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거야. 지금 1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러한 사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전부 따로따로 있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따로따로 교육한다는 거야. 2번, 3번의 의미는.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지 않아.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원문을 한번 찾아보니까 원문의 뒤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건 잠깐 좀 봐줄게 그냥. 지문이 다 끝난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The more you are able to increase the integrated growth라고 해서 통합된 성장을 장려할수록 여러분의 아이의 마음과 두뇌, mind는 loving, 사랑하는 것, brain이라고 하는 거는 knowledge, 지식이야. 그래서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거를 분리시켜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이러한 성장을 장려한다면 결국 더 성공하게 될 거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능숙하고 그리고 뭔가 감성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필기할 거는 요거 적어야 돼. Integrated growth. 요거 적어놔야 돼.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는 교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지식, 감정, 별개가 아니야. 전체적으로 통합된 성장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렇게 성장한 아이에 대한 단어가 뒤에 나와. 그 뒤에 이런 것들 알고 있어야 된다. 인테그레이티드야. 지금 분리된 거 아니고 통합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비판하는 글이야. 지금 이게 2, 3번은. 잘못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2, 3번은 잘못된 교육 방식이야. 뒤로 가볼게. 네 번째 문제로 갑시다. 너무 열을 냈나? 왜 이렇게 덥지?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앞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문제점을 제시했고 뒤쪽에 나와 있는 것도 문제점을 조금 더 제시할 건데 여기는 비유적인 표현을 좀 들고 있어. 마치 뭐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run into a store, 매장으로 달려 들어가. 매장에 왜 가는 거야? 뭐 사려냐면 purchase a shirt, 티셔츠 하나 사려고. 그런데 이 티셔츠를 사려고 들어가겠지만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뒤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야. 뭘 알지 못하냐면 비유적인 표현이야. How to grow the flax. flax라고 하는 것이 아마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 외울 필요 없다. 식물 이름이야. 식물 이름이고 보통 어른들이 여름에 보면은 그 시원한 옷처럼 뻣뻣한 이 재질의 옷을 입는 것들이 있어. 뭐 모시 같은 것들. 그런 비슷한 재질을 만드는 씨앗이야. 그 열매가 있어. 그걸 아마라고 해. 그래서 아마를 재배하고 아마를 그것을 따고 그것을 스핀은 돌리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가 그 TV 같은데 옛날 TV 같은데 보면은 뭐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고 저고리 있고 물레를 이렇게 돌리면서 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게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spin into thread 하면은 실로 만들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를 실로 만들고 실로 만들었으니까 다시 그걸 천으로 만들어야겠지. 그럼 엮겠지. weave it into linen fabric. 린넨 천으로 다시 엮고 그리고 나서 그 천들을 바느질해서 하나의 옷으로 만드는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을 사실은 몰라.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티셔츠 구매하는 거. 티셔츠밖에 결과물만 알고 있지 전체적인 통합적인 걸 모른다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어? 뒤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게 뭔데? Building a creative, healthy mind라고 하는 창의적이고 건전한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야. 형성하는 거야. 어디에서? 우리의 자녀들에서. 우리의 자녀의 마음속에 건전하고 창의적인 마음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이게 isn't a process, 과정이 아니라는 거지. 어떤 과정? one-stop shopping. one-stop shopping의 과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어버린 것 같아. 한 번에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해.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그게 끝이라고. For supercharged educational experiences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charge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충전시키는 거잖아. 충전은 뭐야? 자꾸 쌓지. 여기 쌓는 거잖아. super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걸 과도하게 쌓인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경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오면서 그냥 단순하게 지식만 얻는 게 아니라 옆에 친구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소풍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체육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교육적인 경험에 대해서 한 번 쇼핑으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과정이 아닌데 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는 것 같아. 한 번에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주려고 하는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뒤에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linen shirts처럼 on your back. back은 원래는 뒤 등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있는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우리가 입고 있는 linen shirts처럼 이 linen shirts가 has its roots,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디에? flaxseed라고 하는 그 아마씨라고 하는 식물의 그 씨, 씨앗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에 심어진 이 아마씨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뒤쪽에 해석 먼저 하고 문법적인 것 좀 이따 갈게. 여러분의 자녀의 인격이라는 것도 personality라는 이런 인격이라는 것도 성장하는 거야. 어디서? 뒤에 나와 있는 nurturing matrix라고 하는 양육 기반, 양육의 모체에서 성장을 하는 거야. 이것도 좀 이따 설명할게. 뭐라는 양육 기반이냐면 여러분의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어떤 양육의 기반에서 이 아이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화에서도 뭐 매트릭스가 있겠지만 그 매트릭스가 아니고 와플 기계 알지? 와플 기계에다가 그 와플 반죽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닫아놓고 열면은 그 모양 그대로 나오지. 그 틀이 매트릭스야. 틀. 어떤 모형을 만들 수 있는 틀. 그래서 그 틀 때문에 와플이 만들어졌지. 그럼 결국은 와플은 자녀고 틀은 엄마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모체라고 하는 거야. 모체. 기본 틀이고 가장 기반이 되는 것. 이렇게 보면 돼.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양육의 기반. 여기서는 이제 동격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 그 아이와 여러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인격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 번의 어떤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마랑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기본 틀이 되어서 이 기본 틀에서 아이의 인격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준 거야. 이 부분. 그럼 전체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아이의 자녀의 인격의 형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인 발전이라는 거야. 통합적인 발전.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한 통합적인 발달이 인격 형성이다라고 본 것.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인테그레이티드하고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같이 봐주면 되겠고 문법적인 거는
plant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심다.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 거고, 이게 so doe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o 주어 동사가 있고 so 동사 주어가 있어. 일반적인 표현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정말 그렇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주어도 그렇다야. 근데 정말 그렇다, 주어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이 앞에 있어야지만 정말 그런지 뒤에 것도 그런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뭔가 내용이 있었던 거야. 그럼 그 내용을 받아간 거지. 그러니까 이때 쓰여지는 이 동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또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대동사야.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구조가 된 거지. 여러분의 아이의, 자녀의 인격도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 뭐가 나와있냐면 일반 동사가 쓰였잖아. 일반 동사는 do를 써야지. 단수니까 does를 쓴 거고. 비동사를 쓰면 그냥 비동사를 썼을 거고. 이렇게 해서 자녀의 인격 형성이다라는 것까지 마무리가 좀 됐어. 뒤에 6번 갑시다. 개인적인 영어 실력을 자꾸 키우는 거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고 기말 때까지는 기말 지나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거야. 확신에 대한 갈망이래. 확신에 대한 갈망은 사실 확신을 가지고 싶어. 왜냐하면 지금 확신이 없으니까. 왜 확신이 없는데? 그 상황 때문에 좀 불안해. 뭔가 불안정하고 안전하지 못한 이런 상황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하겠지.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것 같아. 확신. like, 뭐와 같은. permanence라고 하는 것은 영구 또는 영속성, 계속 지속되는 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것. 영속성과 immortality라고 하는 것은 불멸, 죽지 않는 거야. 이런 거와 같이 확신이다라고 하는 거는 뒤에 것 중에 하나야. 그런 어떤 상황 중에 하나야. 우리가 long for, long이라고 하는 단어는 갈망하다야. long for가 뭐뭐를 갈망하다야. 우리가 갈망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 이게 계속 됐으면 좋겠고 이게 언제나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확신이 돼. 뒤에 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a great deal of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to the contrary 그 반대가 되는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선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전치사라고 하는 부분은 뒤에 문장 구조가 나올 수 없지. 그래서 전치사 잘 썼고 although 같은 단어들 접사는 쓸 수 없겠네.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갈망해. 하지만 사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원한다는 거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없는 증거가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 2번에 보면 그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가지려고 하는데 얘가 종종 주거든. confer, 수여하다, 주다야. 통제력을 주거든. 우리가 뭔가 확신이 있어야 뭘 하지. 우리도 뭔가 확신이 있어야 결정을 할 거 아니야. 이 뭔가 상황이 불안정한 거에서 확신이 있어야 어떤 거를 결단을 내리고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것들, 통제력이 생길 수 있거든. 그리고 우리는 badly라고 하는 것이 몹시라는 의미로 쓰인다. 몹시 원해. badly 부정적인 의미 아니야. 몹시 원해. 통제력을 원해. 이 strange cosmos, 이 cosmos라고 하는 것은 우주고 strange는 낯선 거야.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낯선 우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우리가 익숙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매 시간 바뀌어. 계속 바뀌고 있거든. 그러니까 낯선 우주 속에서 우리는 통제력을 너무 원하고 있거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 낯선 우주 속에서 find 목적어 썼네. 근데 우리 자신을 어디서 발견하겠어? The cosmos라고 하는 것이 있겠지. 그래서 얘 지우고 여기에 which나 또는 t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지. 물론 in이 앞으로 빠지면 in which밖에 될 수 없겠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이라고 하는 의미는 갑자기 내가 여기 있네. 이게 아니야. 그냥 우리 자신이 놓여져 있는 이곳에서 뭔가 불완전한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자꾸 확신을 얻고 싶다라는 거야. 이 정도고 주어랑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되면 쓴 거 별 무리 없겠네. 뒤쪽. 문법적인 거 2개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 대명사를 처음에 쓰는 것들은 뒤에 명사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했었지. 요 뒤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가져온 거야. 그의 고전적인 연구, Golden Bow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대문자니까 우리가 볼 필요 없겠고 인류학자인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라는 사람이 논의를 했대. 요 연구에서 아니 어떻게 이 원시 사람들이 developed, 발전시켰냐, 뭐를 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그대로 갈게. 뭐 하기 위해서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could control a world, 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마법을 발전시켰냐라고 하는 것을 논의했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설명했겠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가득 채워진 세상이야.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고 뭐로? 불확실성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 뭐의 불확실성? 번개 또는 폭풍 아니면 vicious. 원래 vicious라는 단어는 사악한이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 여기서는 그냥 사나운 정도의 의미야. 사나운 동물들의 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마법을 발전시켰냐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 여기에 요 책은 굉장히 많은 미신과 신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엮어놨다라고 해. 뭐 그 책을 우리가 볼 필요는 없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 이 원시 사회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다라는 것 때문에 불안정했을 거고 뭔가 불안했을 거고 그래서 그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마법과 같은 걸 만들어냈다. 그럼 우리가 마법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보면 되겠지. 원시부족 같은 데 가면은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약을 주지 않고 눕혀놓고 뭐 연기를 막 피워놓고 하잖아. 그러니까 주술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약을 줘서 치료할 수 없으니까 병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뭔가 주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뒤에 보면 번개, 내 맘대로 치는 게 아니야. 폭풍도 내 맘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사나운 동물도 갑자기 저기 나무 밑에서 갑자기 뛰어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세상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결국 통제력이야. 계속. 뒤에 또 하나의 예를 보면 보스와나에 있는 바운투스라고 하는 부족이야. 부족 사람들에서 S를 안 붙였어. 여기는 이 보스와나에 있는 이 바운투스라고 하는 부족 사람들은 태워. 뭘 태우냐면 위를 태운대. 소의 위를 태운대. 정말 소 안에 있는 그 내장 중에 위를 태운대. 언제 태우냐면 저녁에 태운대. 왜냐하면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거든. black smoke, 이걸 태울 때 나는 검은색 연기가 will gather the clouds, 구름을 모을 것이고 그리고 cause the rain to come, 비가 오도록 야기시킬 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정말 비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이러한 것들을 날씨라고 하는 것들을 자신이 통제하고 싶은 굉장히 큰 열망 속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른 건 크게 없겠고 뒤에 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러한 것을 확신하면서 뭔가를 행동을 하는 것들은 결국 뭘 제공해 줄까? 우리에게 안전이라는 것과 안정성과 그리고 신뢰성, 예상 가능성,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한 규칙성, 그러니까 뭔가 균형 잡혀 있고 안정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만약 내가, 여기는 그냥 단순한 내용이야. 만약 내가 완전히 확신하고 있다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그 뒤에 대절을 이렇게 쓸 수 있다.
be afraid that 절처럼 I'm afraid that 뭐뭐라는 것이 좀 두렵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다면 it is unethical 이거 가주어 진주어야 비윤리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어. 뭐를? harm, 해를 입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careers, 경력에 해를 입히는 거는 비윤리적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advance my own, 나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키려고 다른 사람의 경력에 해를 입히면 이거 윤리적이지 않아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확신이 뭔가를 통제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 확신은 제공해 주는 거야. 명확하고도 지속적인 안내 지침을 제공해 주겠지. 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직업적인 생활. 내 직업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뭔가 안내 지침을 제공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안정적인 것의 어떤 행동, 통제된 것의 어떤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마지막 여기는 해석만 하면 되겠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이 사람이 뭔가 특별한 사람인가 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른 건 크게 없었고 뭐 신앙가이면서 철학자이고 막 이렇다라고 하더라고. 젊을 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누군가 설교하는 거를 듣고는 좀 깨우침을 얻고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해. 이 사람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었어. 뭐에 대해서? 신학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대. 그런데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may have pp. 과거의 추출을 그냥 보면 돼. well이라고 하는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아마도 이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뭐냐면 뭔가 확장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뭐가?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바램. 뭐에 대한? 확신에 대한 바램. 말이 말장난처럼 보이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확신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 사실 그 말은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느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확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확신을 해 라고 하는 것의 이면을 보게 되면 사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로 볼 수 있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이 절대적인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결국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확신에 대한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다는 거지.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건 뭐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통제감을 얻기 위한 어떤 하나의 그 내용이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도 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의견을 뒤에다가 이제 덧붙인 거야. 이 내용은 전체적인 거는 확신에 대한 갈망,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통제력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 안정, 그리고 뭔가 그 규칙성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확신이라는 걸 갖게 되었다라는 것. 요게 6번 내용이었던 거야. 자, 이제 마지막 7번. 얘는 이제 설명문의 형태야. 이건 쭉 설명하면 끝날 것 같아. 이런 내용들을 100% 이해하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될 수 없어. 이건 내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실제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없어. 이런 지문을 통해서 자꾸 독해에 대한 실력을 자꾸 키워야 된다는 거지. 거울 속의 속임수라는 거래. 거울이 가지고 있는 속임수. 거울이 어떻게 속임수를 쓰나? 원래 우리가 거울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서는 거울이 뭔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뭔데? 굉장히 단단하고 반짝이는 물체야. 그렇지?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날카로운 거야. 뭐 할 정도로?
cut your fingers. 여러분의 손가락을 벨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날카로운 거야. 만약 뭐 한다면 shatt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산산이 부서지다 정도 굉장히 부서지게 되면 그러면 손가락을 벨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지.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 접속사 다음에 ing, pp 가능하다라고 했어. 그러한 거울은 동사 이제 나오고 아마도 첫 번째 물건인 것 같아. 어떤 물건? purposely. purpose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이네. 목적을 가지고 한 거니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뭘 위해서? 이미지를 사로잡기 위해, 이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물건인 것 같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를 그 안에 담을 수 있도록 만든 첫 번째 물건이 거울이래. 뭐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네. 그리고 object라고 하는 얘를 꾸미기 위해서 뒤에 분사를 썼는데 얘는 목적 없으니까 수동. pp는 부사가 꾸미니까 ly 붙였네. 그냥 설명문이야. 앞에는 쭉. 그럼 이 거울의 표면을 보자고. 거울의 표면은 만들어지는데 make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목적어 쓰고 하나씩 좀 볼게요. 그냥 형용사만 나오는 건 아니야. 사실은 부사도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 형용사를 썼다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하는 거죠. 명사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때문에 쓴 거고 부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를 부연 설명하는 거잖아. 그럼 make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하려면 부사를 쓰면 돼. 만드는 과정이 어땠냐라는 거. 명사 이 목적어의 상태가 어떻냐라는 거. 여기서는 거울의 표면의 상태가 어떻냐. 그래서 형용사를 쓴 거야. 이 뒤쪽에 smoothly 부사 쓰면 안 돼 이건. 그래서 표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져? 매끄럽게 만들어져.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져? 반짝이게 만들어져. 그래서 뭐 하려고? so that 뭐뭐 할 수 있도록 또는 그래서라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그것이 반사시킬 수 있는 거야. as야. as well as 아니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역시 이거 아니야. 그냥 as야. 뒤에 거만큼 앞에 거야. 뒤에 거만큼 앞에 거. where는 왜 쓸 거야? 앞에 있는 reflect라고 하는 걸 꾸며주는 거야. 부사. 그래서 그것은 잘 반사시킬 수 있어. 뭐만큼. 깨끗한, 투명한, 여기 still water가 still은 정적인,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이라는 의미야. 아주 맑은,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물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것만큼 뭐 하는데? as가 나왔잖아.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동사 그대로 받아가겠지. 대동사네. 어떤 동사 받아갔는데? reflect란 요 동사 받아갔네. 일반 동사니까 to 썼지. 이 물이 반사시키는 것만큼 잘 반사시킬 수 있어. 그렇지만 and yet은 그리고 하지만 그냥 그렇지만 정도로 보면 되겠네. 그렇지만 이것은 거울은 more portable 좀 더 휴대 가능하고 좀 더 휴대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편리해. 여기에 비교급을 쓴 이유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still water이라는 것과 비교한 거야. 물도 반사를 시키고 거울도 반사시키지만 거울은 이 물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휴대 가능하고 편리한 거야. 설명문이지 뭐 그냥. 그런데 이 거울을 사용하는 것은 the use of mirrors 뭘 할 수 있게 해주냐면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 이미지로 하여금 to be distorted 왜곡될 수 있게 해주고 manipulate는 조작하다야 조작될 수 있게 하는 거야. 어디에서? 상당한 방식으로. 그래서 거울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고 상당한 방식으로 굉장히 크게 많이 조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여기에 allow 목적어 투동사 원형인데 둘 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썼어. 그래서 is well known 잘 알려져 있지 to us 우리에게 뭐라고? to love deception 속임수의 도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야.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앞쪽에 나와 있는 것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네. 일반적인 거울의 성질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부차적인 성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내용들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속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일반적으로 거울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마술에서 나타나. 그래서 뒤에는 마술 얘기를 할 거야. 이 모습은 앞에 나와 있는 이렇게 이미지가 왜곡되고 조작되면서 뭔가를 속일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 모습은 비슷해. 뭐랑 비슷하냐면 연기 거울 효과랑 비슷하대.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한다. 근데 이 연기 거울 효과라는 게 뭐냐면 마술사가 conjure up이라고 하는 건 자동사야. 타동사 아니야. conjure up이 나타나게 하다라는 건데 뭘 나타나게 하냐면 유령이 나타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conjure up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의미는 이 말의 의미는 마술을 부리다, 유령을 나타나게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 자동사다. 이 부분. 그러니까 마술사가 유령을 나타나게 하는 그러한 효과랑 똑같대. 근데 왜 유령이 나타나게 하는데? To mislead. mislead라고 하는 것의 기본 의미는 데리고 가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데려가는 거야. 원래 mislead가. 그래서 영영사전에 보면 사실이 아닌 것, not true인 것을 믿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걸 우리말에 좀 어렵게 쓴다. 호도하다. 또는 오도하다. 이런 말로 좀 써. 오류의 오자를 쓰면 되겠고 지도하다 할 때 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길도인 것 같아. 아마도 길 한문으로 쓰게 되면.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방식이겠지. 그 말의 의미. 그래서 바라보는 관객들을 오도해서 fool them. 그들을 속여. 그래서 paying attention to. 어떤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거야. 어디에? The things. 이런 것들. 그게 뭔데? 그 사람이 그 관객들로 하여금 주의를 주목하게끔 원하는 그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게끔 만드는 그러한 효과래. 근데 이것과는 달라. as opposed to. 이거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야. 얘는 뭐뭐와는 반대로 또는 뭐뭐와 다른. 우리가 쓸 거는 두 번째서로 할 거다. 뭐뭐와 다른. as opposed to 뭐뭐와 다른 두 번째로 갈 거야. 둘 다 의미 다 많이 쓰여. 이것과는 달리, 다른 또는 달리 다 괜찮아. 이런 것들과는 달리. 그게 뭔데? 그 사람이 원해. 뭐를 원하는데? 몰래 움직이는 것을 원해. 뒤에 뭘 지나서 그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 건 관객들이겠지. 관객들을 지나서 몰래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들이야. 어떤 상태로?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unnoticed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맨 뒤에, 문장 뒤에서 어떤 상태로라고 하는 걸로 쓰이는 건데 지금 몰래 움직이는 그게 notice 되지 않은 거야. 알아차려지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unnoticed라고 하는 형용사를 맨 뒤에다 하나 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마술사들이 보면은 물건 이렇게 숨겼다가 여기 쭉 꺼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몰래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과는 좀 다르게 이거는 관객들이 거기 잘못 이끌어져서 자신들이 어떤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끔 만들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술사는 어떤 거를 보지 못하게도 하고 뭔가를 보게 만들기도 할 건데 그런 효과를 smoke and mirrors라고 하는 효과라고 한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직까지 좀 애매하지. 그래서 연기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 하나 보면 될 것 같아.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가 거울 속에서 연기가 이렇게 막 나오게 만들어. 그럼 여기에 유령의 모습이 싹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거울 연기 효과야. 이 부분. 그래서 마술 무대 같은 데 보면 여기에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장치를 하나 만들어놔. 그래서 여기다가 수증기를 막 뿜어. 그럼 마치 거울에서 연기가 막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연기의 모습을 마치 유령의 형상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또는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런 모습들이 있대. 그래서 얘가 smoke and mirrors라는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야.
이게 이런 마술사의 모습과 같은 게 아니냐라고 본다라는 거지. 마지막. 뒤쪽. 그러면 이렇게 주장이 될 수도 있겠네? 앞에 있으면 가주어, 뒤에 나와 있는 거 진주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뒤가 목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be argued. 비동사 PP 써야 돼.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이 된 거야. 이렇게 주장이 될 수도 있겠네? 어떻게?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가상현실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거울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긴 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현실은 아니거든. 그럼 이거는 가상현실을 거울이 처음으로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네? 즉, 이 현실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이냐면 flatten. flatten이라고 하는 것이 납작하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거야. 평평해진 현실이야. 목적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됐는데? 2차원이 됐어. 2차원으로 평평해진 현실. 거울이 2차원이니까. 면이니까. 그리고 이 거울이 평평해진 2차원으로 된 거울인데, 현실인데, 변화할 수 있는 거울인 거야. 변화할 수 있는 현실인 거야. 거울 속에서는 사실은 모습들이 좀 바뀔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지. 모습이 막 바뀔 수 있지. 뒤에 뭐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건 이제 분사구문이다. 바뀌면서 with the quality of the light. 빛의 특성에 따라서 바뀌면서 또 reflecting back something. 다른 어떤 것을 반사시키면서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resembles. 닮아 있어. 현실을 닮아 있어. 하지만 is not itself real. 그 자체는 현실이 아니야. 현실적인 모습하고 비슷한 거를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그건 현실이 아닌 거를 반사시키면서 2차원으로 평평하게 되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만든 거 아닐까? 즉 가상현실을 이렇게 본 거야. 뒤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문장이 이렇게 끊어진 부분들이니까 분사음으로 쓴 거고, 여기에 shift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 여기 reflect는 타동사, 목적어 있으니까 ing를 써준 걸로.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습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빛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장치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거울에 속임수를 쓴다. 앞에 나와 있었던 거울이 속임수를 쓰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요 글의 마지막이겠네. 오늘은 여기까지만.